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시에 의원님들이 와주십시오. 오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해 한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오늘 또 쟁점이 될 만한 것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네. 오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함께 정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통인사 협치 파괴 대통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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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우롱 인명 강행 대통령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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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인명 강행을 폭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치 국회 청문회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많은 청문회가 지금 장관 청문회가 남아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고 도덕성 잣대에 의해서 검증을 해도 대통령이 20일 지나면 임명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못하러 이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이 지나면 곧 임명할 것 같은 기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 던져주고 어디 물든지 뜯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보라는 이러한 자세 빼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전 검증 없이 한 건지 또는 검증을 했어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뭐 조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폭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청문회 오전에는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에는 다시 들어왔고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저는 이게 그 협치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선거 예. 때. 근데 정말 협치다운 협치 한 번도 못 해보고 한 달 만에 완전히 파국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이게 그 여야 공의 한 말씀씩만 드리면 일단 이게 먼저 여당은요. 좀 더 이게 대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 장관 김동연 후보자. 예. 바로 이게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그 통합적인 인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15분 내정된 분 보면 대부분 이게 시민단체나 또 이게 코드 인사. 예.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대중립적이면서 통합적인 예. 이런 이제 인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런 이제 아쉬움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덕성 검증도 마찬가지. 최소한 이게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는 도덕성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음주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 이게 국방부 장관은 또 이게 그 무기업체 뭐 고무이라든지 법무법인 이런 정관 예. 이런 이제 도덕성이 큰 문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째 여당에 큰 문제가 있다. 이걸 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야당도요. 저는 이게 야당도 완전히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비판해야 되지만 예. 무조건 이게 모든 걸 다 비판하는 예를 들어 이게 이낙연 총리 같은 분 이런 예. 분들에게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도저히 안 되는 한두 분 정도 반대했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다안 된다고 무조건 이게 하니까. 모든 장관 다 안 된다 하니 예. 이건 어느 정도 이게 인사권은 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 지지를 좀 야당도 이게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는 예. 이게 정말 지양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이 이제 급냉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또다시 임명을 한다고 된다면은 야권과의 관계는 더 경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가 원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까지가 임명 데드라인이거든요. 데드라인인데 안 되면 한 열흘 정도 말미를 줄 수는 있는데 그거 하면은 뭐 다음 주 초나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뭐 한 예.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G20 또 정상회담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 있고 첩첩산중인데 언제까지 또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뭐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하면은 서둘러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도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안 하자니 또 계속 다른 장관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예. 또 하자니 하면 뭐 보나마나 나머지 장관들 청문회 다 보이콧하고 또 추경 예산 그것도 보나마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9월 정기국회도 제가 보기엔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에 관한 이 예. 제도를 하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는가? 예. 또 하나는 여당과 야당이 꼭 연극 공연처럼 배역만 바뀌면서 왜 똑같은 얘기 하나? 아마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또 피켓 들고 청문회 이거 다 쫓아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안 되나? 미국이 가장 큰 위기가 유능한 사람이 공직을 안 맡으려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더 큰 게 아닌가. 청문회에서 멀쩡한 사람도 빨가벗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도 예. 처음에는 좀 참신한 인물들을 총리부터 장관 좀 내놨잖아요. 예. 그러다가 요새는 또 캠프에서 막 쏟아져 내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하고 좀 포기한 의사도 있어서 에이 어차피 뭐 누가 가도 저렇게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자 뭐 이런 의도도 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청문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고 예. 좀 여야 협치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불통인사 협치 파괴 대통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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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우롱 인명 강행 대통령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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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임명 강행을 폭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치 국회 청문회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많은 청문회가 지금 장관 청문회가 남아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고 도덕성 잣대에 의해서 검증을 해도 대통령이 20일 지나면 임명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못하러 이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이 지나면 곧 임명할 것 같은 기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 던져주고 어디 물든지 뜯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보라는 이러한 자세 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전 검증 없이 한 건지 또는 검증을 했어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뭐 조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폭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청문회 오전에는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에는 다시 들어왔고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저는 이게 그 협치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선거 예. 때. 그런데 정말 협치다운 협치 한 번도 못 해보고 한 달 만에 완전히 파국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이게 그 여야 공의 한 말씀씩만 드리면 일단 이게 먼저 여당은요. 좀 더 이게 대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 장관 김동연 후보자. 예. 바로 이게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런 이제 그 통합적인 인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15분 내정된 분 보면 대부분 이게 시민단체나 또 이게 코드 인사 예.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대중립적이면서 통합적인 예. 이런 이제 인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런 이제 아쉬움이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덕성 검증도 마찬가지. 최소한 이게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는 도덕성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의 그 총이 맞춰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시에 의원님들 여기 와주십시오. 뭐 5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5일 한다 그러는데 혹시 이제 오늘 또 쟁점이 될 만하겠다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예. 5일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함께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다음 주 초나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회담이 뭐 한 예.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G20 또 정상회담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 있고 첩첩산중인데 언제까지 또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뭐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하면은 서둘러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도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안 하자니 또 계속 다른 장관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예. 또 하자니 하면 뭐 보나마나 나머지 장관들 청문회 다 보이콧하고 또 추경 예산 그것도 보나마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9월 정기국회도 제가 보기엔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에 관한 이 예. 제도를 가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는가? 예. 또 하나는 여당과 야당이 꼭 연극 공연처럼 배역만 바뀌면서 왜 똑같은 얘기 하나? 아마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또 피켓 들고 청문회 이거 다 쫓아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요. 근데 음주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 이게 국방부 장관은 또 이게 그 무기업체 뭐 고무이라든지 법무법인 이런 정관 예. 이런 데 도덕성에 큰 문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째 여당에 큰 문제가 있다. 이걸 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야당도요. 저는 이게 야당도 완전히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비판해야 되지만 예. 무조건 이게 모든 걸 다 비판하는 예를 들어 이게 이낙연 총리 같은 분 이런 예. 분들에게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도저히 안 되는 한두 분 정도 반대했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다안 된다고 무조건 이게 하니까. 모든 장관 다 안 된다 하니 예. 이건 어느 정도 이게 인사권은 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 지지를 좀 야당도 이게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는 예. 이게 정말 지양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이 이제 급냉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또다시 임명을 한다고 된다면은 야권과의 관계는 더 경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가 원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까지가 임명 데드라인이거든요. 데드라인인데 안 되면 한 열흘 정도 말미를 줄 수는 있는데 그거 하면은